네, 서울살롱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인장 형훈이고 오늘 세연님, 소조이님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거의 뭐 2달 만에 오셨는데 중섭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섭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퇴사한 지 일주일 정도 된 무직자 최중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퇴사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제 저희가 방송을 일요일에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그 조금 지방에서 근무를 하셔서 서울에 오셨다가 주말에는 이제 일요일 저녁에는 내려가셨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이 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요청을 드렸었다가 이제 드디어 퇴사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냉큼 모셔왔습니다. 제가 그냥 데리고 왔죠. 그렇죠. 네. 소주이님이랑도 제가 그 아시는 사이. 네. 네,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알았고. 네. 저만 몰랐네요. 네, 그렇죠. 왕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아는데 모르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만나서 커피 선물도 받고요. 이제 그 홈카페를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네, 그 요즘 홈카페 식으로 많이 집에서 이렇게 드시고 하시니까 네네. 그런 거를 제가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제공을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 본 건데 드디어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인스타로만 많이 봤었는데 실물을 영접하고 이제 집에 가서 그걸 먹을 생각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더 섭스라는 이제 홈카페 브랜드를 만드셔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판매도 하고. 홈카페가 뭐죠? 뭐 가정집에서 카페처럼 하는 건가요? 그쵸. 중국방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집에서 샷을 내리는 거를. 다음번에 기회 되면 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영광이죠. 커피만 받으셨어요? 커피랑 그 입차 종류는 네. 뭔지 모르겠는데. 홍차 그거. 네, 홍차, 그게 냉치 진짜 홍차.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진짜 맛있어요. 아직 향은 맡아보시진 않았죠. 제 여자친구까지 해가지고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희 살롱에 일단 지금 퇴사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제 잠정적으로 계속 함께 해주실 텐데 뭐 다시 입사하시면 또 떠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입사를 응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최대한 무직자로 좀 지내시길 바라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근데 모르겠네요. 입사를 하시면은 이제 카페 쪽으로 가신다고 하셔요. 그래서 카페는 주말에 근무가 필수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오피스 상권으로 알아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평일에 바쁘고 주말에 좀 쉴 수 있는. 그렇죠. 본격적으로 오늘 살롱으로 들어가면 오늘 주제는 내가 만약 3개월 뒤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질문 받아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다들? 저는 좀 무덤덤했어요. 근데 네, 평소에 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아니어서 이게 막 어둡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덤덤하게 생각했어요. 네, 그냥 편하게. 세연님은요? 좀 약간 저는 잡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게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게 사실 죽음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인류의 역사상 뭐 지금까지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개념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딱 받아보고 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제가 이 9월 달에 이걸 기획할 때 그 실바님이랑 이런 논의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제 사후세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생각이 꼭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기획했던 주제고 지금 3개월 뒤에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면이라는 거를 다시 말하면요. 3개월 뒤에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3개월이라는 나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성찰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사후세계에서도 한번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준비를 열심히 해봤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네요. 근데 저희는 좀 가볍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평소 죽음에 대해서 염두하고 생활하시나요? 네, 저는 좀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삶은 다 유한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당장 언제든지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죽음이 뭐 보통은 두렵고 무섭고 약간 이런 건데 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죽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죽느냐에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무서워하는 거지. 그쵸, 죽는 순간. 네, 죽는 순간의 고통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지. 죽음 자체에 대해서 크게 뭐 무섭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무서워서 생각을 피하지 않으시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러운 거. 어차피 죽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 앞일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당장 뭐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충섭님은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염두하고 생활하시나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기도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좀 다가갈 때가 많거든요. 저는 네. 이게 하루의 시작이라는 게 주어진다는 게 당연하지 않게끔 네. 생각은 하면서 생활을 하는 편이라서 그래도 익숙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지는 못했죠. 아무래도. 세연님은요? 저는 그 소조이님이 말한 거하고 되게 거기에 공감을 하는 게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 아니고 죽음에 따르는 고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팔이 잘렸어요. 그래서 그쵸. 뭐 과다출혈로 죽었다. 그러면 그냥 아프잖아요. 뭐 그런 게 무서운 거지.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죽음 자체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사람은 보통 본인이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커요. 맞아요. 근데 죽음은 이게 죽으면은 그걸로 끝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사후세계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그럼 그쵸?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신과 함께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독교적인 그 교리에 따르면 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뭐 제가 무교고 사실 뭐 성경에 따르면 전 바로 지옥행이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예. 그쵸? 예.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진짜면 정말 이건 큰일인데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 갈 자신은 없고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 죽음이라는 주제를 얘기하면은 사실 그 종교가 빼놓지 않을 그렇죠. 수가 빼놓죠. 없어요. 예.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완전 다른 맞아요. 거죠. 가치관이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 기독교에서는 저도 기독교인데 뭐 열렬한 신자는 아니지만 저도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한 학생으로서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 슬픈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이고 이제 인간의 삶으로서가 사실 더 고통된 삶인 거죠. 그렇죠.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렇죠. 믿으니까. 믿으니까. 그렇죠. 예.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회원가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혜택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백업을 안 해놓는 거죠. 예. 좀 그런 거고. 그 소조이님은 어떻게 되세요, 종교가? 저도 기독교. 네. 근데 기독교세요? 네. 큰일 났네 이거. 가입하셔야 근데 돼요. 반응이 다 이래요. 저는 교회 다닌다 먼저 묻지 않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뭐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혹시 상대방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얘기하면 반응이 다 이래요. 교회를 이런 반응이에요. 내가 뭐 어떻게 살았길래 그럴까? 매주 교회 나가세요? 네. 다니신다고. 네. 와 대박이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저도 놀랍게도 저 유년부 사진 찍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오늘 아침에도 사진 찍고 왔어요, 애기들. 저는 반주합니다. 와 다들 이렇게 재능이 어떤 거 하신다고요? 반주요. 피아노. 어머나. 현재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네. 와 대박이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 교회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봉사죠. 그렇죠. 봉사. 돈도 안 주는데 회사 생활보다 더 힘들게 시키는 거 좀 있어요. 반주는 주는 걸로. 아니요, 저는. 큰 교회는 반주 주죠. 네. 근데 저는 주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은 일단 기독교가 3명이면 네. 세연님한테 좀 특정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봐요. 그냥 무로 네. 된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기 전에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냥 그거예요. 그런 네. 비슷한 뉘앙스. 그냥 딱 눈 감는 순간 그럴 시마이. 수 있다. 그냥 그 끝이라고 믿고 싶어요. 저는 지옥이 있으면 저는 진짜 큰일 나거든요.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장난 아니죠. 아.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고. 근데 이제 그게 근거에서 비롯된 믿음인가요? 그냥 추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기독교라는 이게 틀려야지 저한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그 성경 어떤 그런 거에 의하면 저는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원치 않아서 일단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사후세계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인간이 굉장히 나르시시스트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의 존재가 죽음으로써 소멸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쵸. 생긴 게 사후세계라는 맞아요. 글을 봤어요. 그래서 희망사항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그래 이거야, 네. 이걸 거야 이러면서 혼자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예.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고 충분히 근거 있는 설명이죠. 근데 종교라는 거는 저는 뭐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종교를 갖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종교가 기독교이든 뭐 어떤 종교든 상관없어요. 불교든, 전 기독교 신자인데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교 자체가 석가모니도 굉장히 존경하고, 그래서 종교 자체 갖는 거는 자기 수양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뭔가 자기 신념을 갖게 되는 거니까. 네네.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거를 뭐 신념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종교 갖는 거를 좀 권유하겠습니다. 네. 전도하시는 거가. 네, 근데 맞아요. 맞는 네. 얘기고, 다만 이제 종교에 따르는 어떤 의무나 책임 같은 게 있잖아요. 음. 뭐 매주 교회를 그쵸. 나간다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좀 핑계긴 한데 제 의지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부담스러운 그쵸. 거죠. 네, 그래서 그 환승을 믿지는 않으시는 거네요. 그냥 아예 그냥 무로 돌아간다. 네, 그렇죠. 네. 아니면은 그게 뭐 또 환생하고는 다르죠. 왜냐면은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는 순간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그건 되게 복잡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다른 분들은 천국에 가신다고 믿으시나요? 죽은 다음에. 일단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죠.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소주님. 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네요. 그런 거 자매님. 아니에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사세요? 삶의 목표가 뭔가요? 그게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럼 아직 목표가 명확히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중성님 같은 경우는 어떤 저는 목표로 살고 계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살아 있으니까 살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일단은 뭐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는 고등학교 미션스쿨을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밥을 먹으면서 굉장히 약간 무신론자인 애하고 논쟁을 펼친 적이 있어요. 저는 무교지만 진호요? 네, 맞아요. 그냥 토론의 재미를 위해서 저는 이제 기독교 편에 서가지고 그 친구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 친구가 주장하기로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착하고 봉사하고 좋은 삶을 살아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빗댄 게 네이버 회원 가입이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네이버에 뭐 돈을 많이 쓰고 네이버를 좋아해도 회원 가입을 안 하면 네이버 회원으로서 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요. 회원 가입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로그인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회원 가입을 한다고 해서 네이버가 바로 VIP 취급을 해주진 않아요. 거기서 또 네이버페이도 좀 써야 되고 글도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면 뭐 파워블로거 선정도 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무조건 믿음이 일단 천국인가요? 아니면은 거기서 또 뭐 뭔가 좀 돈을 내고 11조를 내고 뭐 이렇게 해야 그렇게 천국으로서의 천국행이 주어지는 건가요? 뭐 이게 있나요? 그런 근데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종교를 가진 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문을 가지는 편이긴 하거든요. 무조건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 의하면 일단 영접을 하고 예수님의 존재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천국에 갑니다. 뭐 티켓이 무조건 주어지는 거고 뭐 우등석, 일반석, 하층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적으로는 그래요. 성경적으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얼마나 하냐는 사실 다르죠. 또 다른 얘기인 근데 거죠. 이거 다른 얘기인데 그런 말은 있긴 있어요. 다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네. 아버지 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공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못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믿긴 해요. 하지만 내가 뭐 장로님이 되고 뭐 목사님이 돼야 천국 더 좋은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믿지만 열심히 못 다니고 있어요. 한번 내려오셔서 등업 조건 이런 거를 명확히 하고 올라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근데 이게 TMI인데요. 네. 이제 그 합동 뭐 이런 게 종파가 네, 많죠. 종파가 좀 나뉘어요. 그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가 있고요. 이제 카톨릭도 있지만 좀 보수적인 기독교도 있고, 이제 진보적인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보수적인 곳에서는 이제 항상 이제 원고를 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어느 이런 형식을 갖춰야지만 내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같은 기독교여도 하나의 논리로 따라가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논리로 나뉘고 또 다르죠. 네, 합동 안에서도 또 두 개로 또 나뉘어요. 통합에서도 하나 두 개로 나뉘고, 그게 또 진보 보수, 뭐 덜 진보, 덜 보수, 뭐 이런 게 조금 나뉘는 거죠. 그래서 그 교리가 조금 굉장히 많아가지고 복잡하죠. 갑자기 CBS 팟캐스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이었어요. 아, 기독교 진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그 나이까지 살고 싶다면 이유가 딱히 있으실까요? 저는 생각 없이 좀 말해보자면 중학교 때 50살에 신? 네, 50까지만 살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얼마 안 이제 와서 남았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금방이죠. 네, 제가 지금 이제 금방이죠. 29이 돼가는데 50이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지금쯤 생각해본 건 한 75 정도까지.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살면은 좀 만족하고 이제 죽을 수 있을 것 같나요? 그 뒤는 제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버거울 것 같아서 저는 그때까지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쵸. 이제 늙으면 신체적으로도 되게 힘들고 맞아요.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온전치 않아가지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렇게 지향하진 않겠습니다. 소조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딱히 생각해두진 않았어요. 네. 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제가 지금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스윙스가 네. 그랬죠. 네. 지금 내려가다가 꼬꾸라졌을 때. 그런 말을 했나요? 스윙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존나게 응아해 막 이런 얘기 했었죠. 아, 진짜요? 네. 그럼 그래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네요. 저는 뭐 꼬꾸라져서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유한적인 거에 대해서 딱히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답이 없는 게 답이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럼 굳이 선택하라면 몇 살? 이게 저는 근데 어릴 때 저도 좀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항상 30살이 되고 싶었거든요. 30살에 죽고 네. 싶다고요? 30살이 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30살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어디 가서 이제 딱 30이라는 거에 뭔가 그 어떤 그 성숙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30이라고 해서 거기서 풍기는 어떤 그런 게 되게 로망이 있었는데 막상 별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막상 내가 되고 보면 별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나이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결론이 그래서 나온 저는 거죠. 아시다시피 크게 나이를 생각하지도 않고 10살 많은 친구도 있고 7살 어린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한정 짓진 않는 것 같아요. 수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70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노인복지가 65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한 5년 정도 누리고 70대 깔끔하게 저는 그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근데 저희 부모님 60년생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70이라고 하면 한 10년도 채 안 남았어요. 근데 네. 아직도 그냥 아줌마 아저씨거든요. 장정하시죠. 그쵸. 네, 그래서 70이라고 하면 지금 생각하면 막 70 이런데 막상 또 50, 60 되면 그렇게 맞아요. 멀지 않. 평균 텐데. 연령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네. 70은 그렇죠. 한창입니다. 근데 저는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어요. 그때 네. 너무 막 박수를 받으실 자신이 있는. 그러니까 온갖 기계를 붙이면서 100몇십까지 사는 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맞아요. 동의하네요. 예, 그래서 그쵸. 내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그 아. 나이에 슥 가는 게 그냥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 주위에도 50까지만 살아야지라고 결심을 했다가 생각보다 너무 짧다 해서 연장하신 분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그
저랑 같이 유튜브 하는 도시타운가 형님인데 아. 그분이 42인가 막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예, 어. 근데 8년밖에 안 남아가지고 쉰까지 살면 좀 너무 짧다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의학기술도 많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 잔치를 했던 이유가 그때까지 그렇죠. 사는 게 아, 너무 어려워서였잖아요. 그렇죠. 잔치였으니까. 예, 예, 예. 지금 의미 없어요. 예, 의미가 하나도 네. 없죠. 그래서 환갑잔치가 형식적인. 별로 없어요, 요새. 네, 거의 맞아요. 있어봐도 형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50은 좀 너무 오바고 이제 뭐 한 70. 42인데 50. 네, 8년밖에 안 남았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짧아 이러면서. 근데 그 형 저도 알거든요. 근데 되게 지금 42인가? 43인가? 그런데 완전 20대처럼 살아요. 아, 맞아. 맞아.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형은 진짜 오래 살 것 같아요. 아, 의외로. 그래가지고 저는 70대도 청춘이라고 할 것 같고, 맞아. 저는 70이 청춘이라고 생각해요. 음. 진짜로. 그 제2의 청춘. 이제 아. 은퇴를 하고 나서 뭐 65세가 뭐 60세 정도가 은퇴 나이라고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대체로 그때 은퇴를 하잖아요. 65세. 그러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또 제2의 삶이 또 전성기가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하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래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 70살은 좀 적은 것 같고요. 저는 정신이 온전하다면 80살까지. 내가 벽에 떵칠하는 순간 나는 죽겠다 라는 생각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딱히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고 몇 살에까지 살고 싶은지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는 죽기는 싫어요. 저도 좀 똑같은 생각인데 죽음이 두렵다기보다는 죽는 순간이 두렵고, 그치. 네, 맞아요. 저는 그 언제 죽을지 끝을 생각하고 항상 살지는 않잖아요. 전 되게 지금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개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일 죽는다 하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어? 허무하죠. 그 노인 복지를 좀 누리다 죽겠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그런 것도 좀 실컷 놀고 싶고, 지하철도 공짜로 네, 타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해요. 가기 전에 지하철 한번 공짜로 타봐야겠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삶을 좀 누리다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옛날에 성숙에 대해서 2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사람이 언제까지 성숙해지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른데, 저는 50까지 성숙해진다고 했고, 50부터 이제 미성숙해진다는 맞아. 결론이 났는데, 들었어요. 몇몇 분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성숙해진다. 네네네. 뭐 80살까지 성숙해진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성숙에 대한 좀 갈급함이 있거든요. 나의 성장. 성숙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이 성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저는 끝까지 저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좀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나름의 목적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금방 죽고 싶진 않아요. 누리고 죽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3개월 뒤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처음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그리고 가장 내가 어떤 거를 할 것 같나요? 죽음을 대비하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3개월 뒤에 제가 죽는데 그 죽는 방식 자체가 고통이 없다. 그럼 일단 저는 굉장히 홀가분할 것 같아요. 그 방법이 그냥 그 고통이 고통스럽지 없으면. 않으면? 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소시오패스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 하면 조금 위험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위험하면 잘라주세요. 근데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자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살을 말리는 것에 대해서 너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왜 너가 말리지? 그리고 그걸 되게 영웅시하고 이런 것들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홀가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은 제가 막 나는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뭐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슬퍼할까? 이런 고민들이 일단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홀가분할 것 같고, 그와 동시에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왜냐면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야 되거든요. 저 뭐 스카이다이빙도 해봐야 되고요. 번지점프. 버킷리스트.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런 거를 다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뭐 홀가분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 홀가분한 기분이 들 것 같고, 네. 가장 먼저 할 것은 그러면은 그냥 기뻐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하는 건가요? 일단 막 좀 빨리 뭐라든 해야겠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막 거기 그 자리에 앉아서 막 박수 치고 혼자 기뻐하고 이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기분 자체는 그러니까 막
의외로 막 어떡하지? 내가 3개월 뒤에 죽네. 어쩌지? 막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세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세연님으로는 이제 주변 정리를 싹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나 3개월 뒤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최측근들한테만 얘기를 하고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하면서 같이 뭐 여행도 가고 한번 얼굴도 보고 이제 이렇게 밥 한 끼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네, 못 해보는 거 하고 그럴 것 같네요. 팟캐스트도 또 녹음하고 저는 만약에 3개월 뒤에 죽어도 성실히 녹음에 임할 겁니다. 네. 참 그 책임지지 못할 말을 잘하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책임질 거예요. 네. 그렇고 뭐 다른 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좀 덤덤할 것 같은데. 어떻게? 3개월 뒤에 죽는다. 덤덤할 것 같아요. 그걸 들었을 때는 그냥 왜냐면 실감이 안 나서 그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덤덤할 것 같고 저는 일단 제가 인터넷에 뿌려놓은 글들을 되게 수습을 하고 갈 것 같아요. 네. 죽으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 흔적을 많이 없애고 가고 싶어요. 남아있는 최대한 모든 흔적들을 최대한 많이 없애고 가고 싶어요. 그 작업을 되게 할 것 같고 그리고 네 저는 크게 또 되게 소시오패스 내가 더 소시오패스 같은데 그냥 늘 살던 대로 네네네 살던 대로 살고 진짜 마음 편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네, 맞아요. 네 3개월이라는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편할 것 같아요. 또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 맞아요. 네. 저희가 이런 비슷한 주제 얘기하지 않았나? 그때도 소조이님이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할 거다라는 로또. 로또였구나. 네. 좀 그거는 대박이고 이거는 쪽박이네요. 그건 좀 의아한데요. 저는 그냥 좀 평범하게 그냥 무던히 혼자 있다 할 것 같아요. 소조이님의 이런 그 이미지가 조금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죠? 평온한 이미지예요. 어떻게 그래요? 크게도 요동치지 않을 것 같아요. 바이오 리듬이. 약간 그 길 횡단보도 대기하다가 맞은편 건물이 무너져도 그냥 뭐지? 그리고 그냥 길 건너서 갈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 그거 소시오패스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죠. 다만 이제 좀 흥분을 잘 안 하는 사람인 거죠. 감정 표현이라는 게 좀 덜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주변 환경이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시는 연륜 분 아닐까요? 연륜. 혹시 혈액형이? AB형입니다. 왜요? 그냥 AB형은 좀 자기 애가. 저 혈액형 안 다고. 믿습니다. 근데 모든 AB형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AB형들은 혈액형 안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농담 삼아 던진 건데. 죄송해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웃기네. 중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개월 뒤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일단은 끝이 좀 궁금했어요. 어떤 식으로 죽게 매짐이 되는 건지. 그걸 알아야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될지. 이거의 일단 기본 전제는 일단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타노스처럼 이것처럼 탁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깔끔하네요. 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사후 처리도 없고. 저는 생각한 거는 죽음을 알리는 거를 1개월 전에 할 거예요. 전. 2달은 묵혀놨다가 주변 사람들이 물론 슬퍼할 사람도 있겠지만 기뻐할 사람도 있겠지만 네. 저는 슬퍼하는 게 적어도 짧았으면 좋겠어요. 1개월 정도. 그때는 이제 사람들과 정말 시간 잘 보내면서 그게 되게 뜻깊을 것 같아요. 나머지 2개월은 그냥 여행도 다니고 뭐 그런 식으로 시간 보내다가. 저는 3개월 뒤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 엄청 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애착이 클 것 같아요. 엄청 울 것 같고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슬픈 감정이 제일 먼저 들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이 먼저 나니까 이제 조금 가족들이랑 3개월 동안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요? 그냥 가족이죠. 가족이죠. 와우. 그렇죠. 그 여자친구도 대박이네. 가족이고 저도 가족이에요. 그럼요. 이거 배틀 아닌데. 아니 뭐 여자친구가 가족이라고요? 예. 근데 맨날 한 발 늦어. 저번에도 아니. 맞다. 저거 여자친구야. 맨날 한 번 늦어가지고 예. 탈락입니다. 아니에요. 아쉽고 다음에 다시 도전해 주시고. 네, 저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소중한 친구들도 좀 볼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뭐 제 죽음에 대해서 숨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떠벌리면서 나와 함께 슬퍼해 주기를 바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겠죠. 회원가입이 제대로 됐는지, 약반의 마지막 동의를 다 확인. 했는지, 네. 등업을 했는지를 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할 것 같네요. 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리시게 된다면은 소주님은 아예 안 알리실 거예요? 네. 오, 알리실 거고 중섭님은, 근데 전 아마 알리겠죠? 세연님은 알리실 예, 거고요. 예, 측근들한테만. 그럼 그 알리는 사람과 알리지 않는 사람의 기준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알리실 건가요? 누구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는 저처럼 다 알린다고 할 수 있어요. 저 인스타에 올리겠죠. 3개월 뒤에 스토리에도 올리고. 3개월 뒤에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진짜 완전 나랑 반대네. 네, 완전 반대죠. 전 SNS는 안 올릴 것 같아요. 그냥 잠시 계정을 없애든지 차라리. 네. 정리를 하는 거죠.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 가족, SNS에 친구. 네네네. 저는 올릴 SNS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쵸. 예, 일단 저 SNS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올려봤자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정도. 예, 그렇죠. 근데 상매에 올리는 건 너무 없어 보이고, 예, 3개월 뒤에 죽음. 이거 좀 디데이 너무 해놓고. 없어 보이고. 아우, 디데이. 디데이 디데이 너무 92. 킬링 포인트다. 말 그대로. 저는 그 기준을 굳이 고르라면 저는 좀 그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친하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심리적으로 좀 편하다라는 사람이 있고 좀 불편하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옛날에 완전 서울살롱 초창기 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이렇게 어색한 거 그 가르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뭐 같이 앉아 있을 때 이어폰 끼고 자기 할 거 할 수 있는 사이면은 편한 사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침묵의 편한 사이. 네. 그래서 침묵이 편한 사이 맞아.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저랑 되게 친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렇게 알리지 않을까요? 네, 측근들이니까. 그러면 저도 생각났는데 저는 저를 대체할 수 없는 관계인 사람들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동생이겠죠. 근데 뭐 친구, 뭐 그냥 아는 사람 이런 건 제가 없어도 그 자리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쵸.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담인데 그러면은 저기 그 강아지는 어떻게 하실 거죠? 동생이나 아니면 부모님. 이렇게 태영이 말하는. 네네네네네. 저도 이 질문 보면서 계속 태영이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태영이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장 큰 걱정이네요. 네, 부모님도 부모님인데 엄마는 아빠가 있고 아빠는 엄마가 있고 또 동생도 하나 더 있으니까. 근데 태영이는 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내가 지금 이제 3개월 뒤에 죽는데 네. 이러면서 그 친구한테 설명을 할 수도 없으니까 굉장히 그러니까요. 난감한 네, 상황이죠. 대체 불가이니까. 네네. 그러면은 조금 시간을 건너뛰어서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드디어 내일 제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날 여러분은 무얼 하며 보내실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최후의 만찬으로 먹을 메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미역국이요. 미역국. 네, 저 미역국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아기 때부터 미역국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소고기 들어가는 미역국. 저는 그거 먹을 것 같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겠죠. 네. 그냥 마지막 날에 그냥 네. 평범하게. 네. 역시 무난하네요. 세연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저는 좀 뭐 제가 식욕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뭐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구분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냥 주면 먹고 쓰레기만 안 나면 다 먹는 스타일이라 굳이 최후의 만찬을 꼽으라면 저는 굉장히 어렵네요. 뭐 하고 계신 게 있어요, 형우님은? 저 마지막 날에요? 네. 마지막 날에? 안 하신 마지막 날에 저는 그냥 할머니 집에 다 가볼 것 같아. 외할머니 집에 가보고 친할머니 집에 가보고 가서 식사 네, 하신. 그게 끝일 것 같아. 가족. 네, 가족. 결국 가족인 것 같아. 부모님도 부모님인데 저는 할머니들이 어릴 때 키워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들을 볼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죽게 되면 할머니한테 죽는다고 말 못할 것 같은데. 맞아. 대모시 바뀌죠. 부모님한테는 말하겠지만 할머니한테는 말 못할 것 같아. 그럴 것 같네요, 갑자기.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먹는 메뉴는 그냥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딱히 먹고 싶은 게 저도 없어요. 중섭님은 혹시 뭐 생각하신 음식이 있으신가요? 전 덩치에 비해서 믿지 않으시겠지만 살기 위해 먹는다고 그런 아. 말을 되게 좀 와닿게 생각하거든요. 아,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말도 안 아니요. 돼. 잘 믿어줘요.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뭘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네요. 물론- 그럼 뭐 어떤 걸 하면서 보내실 거예요? 마지막 하루. 산책 좀 하다가 되게 누구를 낭만적이네요. 볼 용기는 없어요. 왜냐면 음. 그 사람한테 제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아유, 슬프네요. 슬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좀 이거 좀 궁금한 거 있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었으면 어떤 식으로 이 사후 처리를 했으면 좋겠나요? 뭐 장례를 치르냐 마냐도 있을 거고 이제 뭐 그 화장을 하냐 아니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개인적으로 바라는 저는 그냥 화장해서 뭐 바람에 날려 보내든, 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불법이긴 한데 그 바람에 네. 날리는 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진짜요? 네, 드라마에 네, 왜 바다에도 강에 뿌리잖아요. 지하는 막 게. 그거 다 불법이래요. 와 그게 또 법이 있어요? 자연이 네, 네. 훼손된다고. 훼손된다고.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와, 하려면 몰래 해야죠. 진짜 충격이다. 그런 걸 법으로 규제를 해버리네. 그러니까요. 진짜 좀 그렇다 그거는. 갑자기 화를 많이 내시네요. 좀 어이가 없네.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거 뿌린다고 자연훼손이 저 얼탱이가 없네, 뼈가루 뼈가루죠 사실은. 그쵸. 뼈가루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얼탱이가 없습니다. 예. 납득을 못 하시네. 네. 아 저는 사후 처리. 그러니까 일단은 화장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왜냐하면 매장을 하거나 하면 또 땅을 사야 되고 하니까 그것도 골치 아프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 시체가 남는다면은 일단 저는 최대한 그 제 자취방이나 아니면 엄마 집이나 하여튼 그 모든 종류의 집에서 먼 곳에서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죽으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좀 저는 이제 저는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좀 바다나 좀 되게 좋은 자연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죽고 싶거든요. 하늘로 날아가는 거죠. 반짝반짝.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제가 정말 그 타노스, 그 어벤져스처럼 그렇게 가루화 되는 거면은 좀 이렇게 자연 경관 거기서 앉아 있다가 날아가고 싶고 만약에 제 시체를 누가 발견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미리 좀 죄송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뭐 업체나 이런 데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맨날 몇 시 어제 여기에 죽어 있을 거니까 와가지고 프로 장의사. 화장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 같네요. 저는 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나무에 그 하는 거요. 그건 또 합법이에요. 그거는 네, 그거는 있어요. 나무에? 그렇게 하는 장소들이 그게 무슨 있어요. 말이에요? 나무에? 나무 뿌리에다가 아. 뼈를 넣는 거예요. 네. 아 설마 그것도 뭐 푸드트럭처럼 뭐 특정 나무만 정해놓고 이런 건 아니죠? 특정 나무라기보다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아, 네. 묘지처럼? 네네네. 그래서 그 나무는 그 사람의 묘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나무가 대신 있어요. 네. 그건 또 자연훼손이 아니래요? 그 그런 것 같아요. 저 문과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본 적이 있어서 안데 거기 되게 생각보다 넓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거기는 이제 납골당을 가면은 납골당을 관리해주고 뭐 공동묘지면 묘지를 아, 관리해주잖아요. 그쵸. 네. 거기는 그 나무를 관리해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네. 죽고 나서 뭔가 이 세상에 뭔가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잠시 머무르다 가는 거잖아요. 그치.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 중에 내가 사는 건 100년도 안 되는데 뭘 남기고 간다?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남기면은 뭐 어떻게 다 남겨? 아무것도 안 남기는 게 저도 좋을 것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 죽음으로써 그 존재가 아예 소멸된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든 그게 뭐 이제 이집트 문명도 그렇고 뭐 제가 역사에 대해서는 아예 모릅니다만은 그때 막 같이 보물이랑 다 같이 묻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존재가 그냥 소멸되기엔 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그래도 한 80몇 년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닐까요? 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유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죽고 나서 이런 유언 하나? 저는 저를 잊어주세요. 오. 네. 오, 영화인 줄. 네, 저는 잊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은요?
저는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 네. 네, 반대잖아요. 저는 삶의 목표도 그래요. 삶의 목표도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뭔가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진 않은데 나의 이런 이름 그러니까 그쵸 물질적인 거 말고 비물질적인 걸 남기고 싶은 거죠. 뭐 했던 것들.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기억은 제가 얼마든지 남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가장 그 죽음에도요 축복받으면서 죽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있네요. 왜냐면 저는 가족 외에는 딱히 저를 기억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왜냐면 가족들한테 기억에 남으면 너무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는 사람들 슬픔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혹시 동네 주민은요? 동네 예, 잊어주세요. 아 그게 누구였더라? 이 정도. 그게 누구지? 이 사실은 두 분이 동네 주민이시라서 네, 옆동네라서 네. 사진 보시면 누군지 못 알아보고 이런 걸 원하시는 건가요? 이 약간 한 주를 뭔가 멋있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런 거를 쉽게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항상 그 어디서 그랬어. 마지막을 생각하면 항상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을 생각을 하면 뭔가 더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을 비우는 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은 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내 삶이 3개월 뒤에 끝이란 걸 알면은 뭔가 삶에 대한 열의를 상실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오히려 이게 이제 타임어택으로 바뀐 거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그 안에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많으면 사람이 여유를 부려요. 예를 들어서 시험이 2주가 남았어요. 여유 부려요. 근데 3일 남으면 그때부터 막 시험에 대한 그게 엄청나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당장 뭐 사고사를 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당장 뭘 해야지라는 의지가 별로 안 생기거든요. 근데 3개월 뒤에 죽는 걸 안다면은 오히려 더 좀 파이팅 있게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유언은 그래서 유언은 그냥 뭐 즐거웠다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오글거리는데. 네, 제가 20몇 년간 농담이에요. 네, 제가 근데 오글거리긴 해요. 20몇 년간 살면서 그래도 뭐 되게 의미 없이 살다 가진 않았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빨리 얘기를 해야 돼서 즐거웠다라고 했지만 뭔가 좀 더 다듬을 수 있다면 그래도 이제 삶을 사는데 완전히 생각 없이 살다 가진 않았다라는 거를 좀. 책을 쓰신 걸까요? 자서전 뭐 이런 거. 그거는 3개월. 예, 3개월 안에 다 집필하지도 못하거니와 쓸 말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한 그림책처럼 거의 한 10몇 페이지 쓰면 끝날 것 같은데. 그림책. 근데 보통 그거 하잖아요. 이제 그 조금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죽음이 맞닥 들었을 때 이제 그 책을 쓰시러 그치. 누가 오시죠? 그래서 이제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쫙 얘기를 하면 대필해주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쓰시는 거죠. 회고록을 쓴다든지 뭐 살아 있을 때 자서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보통 본인이 직접 쓰지는 않으니까 그런 작업을 저는 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안 하실 것 같고 소주이님은 무르나와나? 저는 안 할. 근데 저는 이미 그런 글들이 저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책을 내는 게 목표긴 하긴 하니까 어쨌든. 그렇죠. 글의 종류가 그런 쪽은 아닌 거죠. 그렇죠. 저는 저를 위한 글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글을 쓰고 싶기 때문에 그건 또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세연님이 말한 것처럼 저도 내 삶을 지금 그 책으로 한다면 그림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삶의 목표가 이제 거리를 만드는 거죠. 소재를 찾는 거고 이제 책에 쓸 것들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승전결도 없어요.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보면은 그쵸, 막 역경이 버림받고 있었고. 뭐 차고에서 시작해서 애플이 생겨. 저희 뭐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살로. 예, 대학 가서 그냥 공부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서울살롱 팟캐스트 녹음하다가 죽었다. 이게 끝이잖아요. 지금 튜토리얼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네. 본 게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A4 용지 한 장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예. 저는 살짝 다르게 뭐 인생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거진 지금 10년 정도 안 되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저는 퉁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긴 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쓴 일기가 있거든요. 아, 초등학교 와. 때부터요? 매일매일이요? 이제 한 20살 넘어가면 이제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쓰거나 지금도 근데 그날 쓰긴 써요. 대박이다. 난중일기 같은. 오, 대박이다. 이게 전쟁인가요? 아니, 죄송한데 생각나는 일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안나 프랭크인가 걔도 있잖아요. 안내 일기. 그쵸. 안내 일기 맞아 맞아. 저 고등학교 선생님 김일기 있으시잖아요. 아, 그 고등학교 그 세연님 그 담임 선생님 이름이 김일기였어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김 다이어리. 네, 맞아요. 다이어리 김. 네, 그리고 그분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항상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거 예상해서 프린트 나눠줄 때마다 일기예보. 이래가지고 네. 이름 자부심이 엄청나신 네, 분이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울림도 나눠주고. 되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었으니까. 아, 재밌다. 네. 그 옷을 되게 비싼 걸 많이 입고 다녔고. 아, 그쵸. 좀 네. 사치가 심하신 분이셔가지고. 차에 쓸 돈을 그 옷에 다 쓰는데 차가 없어요. 네, 차가 없어서 지하철에서 제가 실제로 만났습니다. 네, 전 버스. 아, 네. 그분은 무슨 TMI? 어떻게 이거 다 자르실 건가요? 갑자기 일기로 좀 흘러갔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사진을 다 가지고 있어요. CD로 다 구워놨어요. 그 당시에는 그 화질도 낮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4.7기가 그 DVD CD 안에 그 당시에는 뭐 한 2년치가 한꺼번에 들어가고 그랬죠. 뭐 해봤자 뭐 디지털 카메라고 그치. 뭐 네, 핸드폰 네. 카메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뭐 CD를 구우면 한 20장씩 굽는 것 같아요. 오. 요즘 또 촬영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아, 발달해서. 그쵸. 예. 어쩌면 저는- 그것도 일기네요. 그쵸. 네, 그 그쵸. 스토리로 이제 그쵸. 저는 있죠. 그래서 뭐 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세대의 차이. 이렇게. 저는 만년필로 막 이렇게 막 쓰고 이러는데, 그럴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 태어났기 전부터 네. 그 소니 그 카메라를 일본에서 사오셨어요. 오. 그래서 저 태어난 순간부터 아, 좋다. 제가 초등학교까지 그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까지 거의 그걸로 다 테이프를 좋다. 기록을 해놓으셨었거든요. 그게 지금 용량으로 30기가가 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엄청- 그거를 지금 얼마 전에 디지털화 시켰어요. 그땐 테이프죠. 이제 테이프 VHS인가? 뭐 하여튼 그것도 있고 뭐 요만한 조그만한 테이프 뭐 5mm, 9mm 뭐 테이프였는데 그걸 다 디지털화 시켰고 저 아버지가 정리를 엄청 잘하셔서 사진도 엄청 많이 찍어가지고 아버님 되게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디지털 스캔을 다 해서 저는 이제 디지털화 다 시키는 거죠. 저도 그런 쪽에 좀 탁월해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글을 잘 쓰면 일기를 쓸 수 있고 사진을 잘 찍으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 살람. 그러게요. 서울 사람 이게 다예요? 말을 잘하니까 말을 녹음을 잘하니까 하세요. 녹음 음성 메모 네, 켜고 음성 메모가 있잖아요. 와, 참신하다. 누가 이걸 들을지 모르지만 그쵸.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자친구분. 지금 가족이니까 이번에 제가 먼저 했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순간에 있으면은 그걸 굳이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공연에 가면은 막 뭐 사진을 찍고 아니면은 맞아. 여행 가서도 제가 최근에 친구하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사진을 엄청 찍어요. 근데 저는 사진 찍는 거를 굳이 그러니까 그 순간을 그냥 만끽하고 그거를 제 스스로 맞아, 기억하면 맞아.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죠. 맞아. 네, 그리고 자서전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고생해서 뭘 촬영을 하고 쓰고 이러지 않더라도 제가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대신 써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있고 내 삶이 어떤 사람한테 영감이 되고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그거는 알아서 그 사업가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올 거고 그 전에 제가 굳이 뭘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사진 엄청 뭐 2007년도부터 찍고 뭐 일기 초등학교 때부터 쓰고 다 리스펙하지만 저는 뭐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필요성도 못 느껴서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삶에 대한 기록이란 거 있잖아요. 네. 물론 기억으로 내가 그 당시의 느낌과 감정을 기억해낼 수 있는데 사람의 기억은 온전치 않고요. 생각보다 믿을 게 못 돼요. 왜곡도 많이 되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록 매체가 글도 있고 사진도 있고 뭐 그 순간에 영감을 받아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만들어내고요. 또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 그 기억을 회상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별을 했을 때 이런 노래를 들었으면 다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이별 당시의 느낌이 오거든요. 연상되죠. 떠오르고. 네. 네, 그쵸. 근데 이 매체의
글, 사진 뭐 이런 게 주는 느낌이 다 달라요. 그 기억을 회상하는 느낌이. 사진도 매력이 있고 뭐 일기도 매력이 있고요. 근데 글을 쓴다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내가 살면서 사실 생각하는 무의식이 되게 많거든요. 순간 생각의 파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하고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면 그 금방 많이 잊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인스타에 많이 쓰거나 아니면 전 다이어리에 많이 쓰는데 그 적어두면 제 생각이 더 넓어지는 듯한 그 느낌이 들고 내가 만약에 어느 인상 깊은 장소에 가서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글을 적었어요. 그거를 그냥 기억하고 넘어가는 거랑 내가 그 글을 다시 보는 거랑 그 느낌이 확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글을 좀 쓰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그 당시에 되게 슬퍼서 되게 썼던 글인데 나중에 지나서 보면 아 그때 이때 이랬지라는 생각이 들 때 아 그래도 내가 많이 지나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게 돼요. 되게 좋아요. 글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진은 사실 보여지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힘들어한데 지금 아니 전 훈시. 저는 글을 못 써요. 쓸 안 줄도 들어. 모르고. 그쵸. 저 초등학교 때 일기 쓴 거, 초등학교 때 일기 쓴 거 이런 걸 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뭐 나 오늘 식당에 가서 엄마랑 뭐 국을 먹었다, 뭐 이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글쓰기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유의미한 어떤 글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 마음대로 사는 거죠. 네, 충분히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좀 저희 좀 감성충이고 감성을 좀 쫓는 사람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조금 노감성이어가지고 아무 그렇긴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렇긴 한데 그래 보여요. 예. 네. 어쨌든 좀 의미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네. 근데 이런 사람 되게 많고요. 그렇죠. 근데 뭐 우열을 가릴 수는 그렇죠. 없죠. 그냥 개인의 취향인 거죠. 개인의 표현 방식. 이런 강요할 거죠. 수 없으니까. 네,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 진짜 취향이 없는 것도 취향이니까. 맞아요. 재밌네요. 그리고 저희 조금 돌아온 저희 코너입니다. 아 설마. 네, 그겁니다. 없었는데? 없었는데 그 전에 있었어요. 이거 지금 최종본 전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다듬는 과정에서 일단은 네, 일단 빠졌어요. 시간이 일단 남으면 하라 그래가지고 이행시. 뭐죠? 그 이행시 뭐 3개월인가요? 죽음? 그쵸. 죽음. 죽음? 와. 죽음 이행시. 아무도 준비 안을. 아예 뭐 여기 있지를 않았으니까. 아예 네. 생각 못해서. 죽음. 딱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할게요. 오케이. 이런 건 빨리 해야 돼요. 맞아. 빨리 네. 해야 돼. 자, 운 띄워주세요. 죽. 네. 죽으나 사나. 거기서 거기지. 오, 담백하다. 우문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아닌가? 이런 거 근데 진짜 생각 없이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네, 그냥 저 운 띄워주세요. 너무 편해. 죽이 먹고 싶다. 음미하면서 먹고 싶다. 네. 완전 저희 주제랑 딴판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전 지금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네. 빨리 해야 돼요. 빨리. 네. 이거 순서 밀릴수록 의미가 네.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 저 할래요. 네. 죽. 맛있네. 뭐야?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진짜 산으로 가고. 아니면은 죽 하면 죽. 음악. 그런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런 게 오히려 나아요. 근데 이러면 너무 조금 스토리가 없지 않나? 스토리 있으려면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됐어요. 제가 잘했으니까 그렇네. 괜찮아요. 저도 말 나온 김에 네네. 죽. 죽 썼다. 망했다. 괜찮은데? 다 음으로 가네요. 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뭐 있죠? 음악 말고 뭐 있어요? 음치. 음바페. 음바페? 왜 뭐예요? 음바페 축구 선수요. 죽음을 부르는 축구 선수. 음바페. 죽음의 드리블 음바페. 그걸로 할 거야. 제가 했습니다. 이거 언제나 편집해서 한 좀 말. 앞으로 해야 되겠다. 왜 자꾸 늦지? 땀이 나네요. 재밌다. 네. 뭐 어쨌든 그랬고. 네. 죽음 재밌었네요. 마지막으로 중섭님 저희 녹음한 거 소감 한번 들어보고 끝낼까요? 제 되게 떨리기도 했는데 네. 생각보다 잘 받아주시고 네 그래서 다음번에 꼭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가볍게 그냥 좋습니다. 하다 가는 거죠.
딱히 뭐 저희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 뭐 새로 오신 분 얘기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인데 진짜 가볍게 머물다가 떠들다가 그냥 가시고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재미없으면 저도 그만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참여하시는 분들도 재미가 없으면 언제든지 관둬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담 없이 그냥 재밌을 때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서울살롱 많이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네 오늘 이번 주 한 주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녹음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